자,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던 문 정부로서는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아직도 6차 핵실험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 간에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는 개선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 계속 고수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운전대, 주도권마저도 잃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대통령 후보 시절 얘기입니다. 그렇죠, 후보 시절 이야기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발언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6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남북 대화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뒤흔든 어제 사건이 어제 6차 핵실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의 어떤 그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이 대북 정책을 내세울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강경 응징 방안 어떤 카드가 있는지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청와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레드라인을 밟았다 또는 넘었다 거의 다 왔다 이 지점까지 와서야 이제 강력하게 응징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레드라인 자체는 사실 이배로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실제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걸 또 북한이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런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북한 김정은이 너를 죽일 수 있겠다. 네가 있는 곳을 우리가 타격할 능력이 있다. 이거밖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참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북한이 핵탄도 하나가 50KT라 하더라도 50KT가 얼마입니까? 5만 톤이죠. 5만 톤. 5만 톤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TNT 5만 톤을 폭발시켰을 때의 힘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현무 2A가 현재 1톤 정도 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톤을 5만 발을 동시에 쏴야지 가고 맞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북한이 10칼 들고 달려들면은 우리는 반을 하나 들고 대응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쉬운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발표했던 강력 대응 내용, 실제로 현무 미사일을 풍계리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동해바다를 향해서 발사하는 무력 시위도 했습니다만 이런 대응들이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안들이긴 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방안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효성이 있는 것은 김정은 너를 죽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에 숨어 있는 벙커를 우리가 찾아내서 죽이겠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좀 실효성이 있고 B1B가 와서도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그 벙커를 찾아내서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을 쏴가지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나 아무리 재래식 무기 가지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와 이렇게 대등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쭉 관찰한 건데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 바꾸더라고요. 네. 사람이 안 바뀝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북한이 인구 조사하는데 30만 달러인가 300만 달러인가 지원하겠다 그랬죠. 네. 그 한 보도가 쭉 나와서 제가 비판하는 30만 달러를 기억하는데 북한이 인구 센서스 하는데 왜 지원하느냐? 네. 거기가 뭐가 아쉬워 지원하냐 그랬는데 그때는 통일부에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자, 네. 북한의 핵실험 딱 했는데 그 지원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구조사도 할 돈이 없다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수소폭탄을 개발합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짜는 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분들을 그대로 대통령이 끌고 가시면 계속 오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 인적 어떤 구성을 다시 바꿔갖고 새 판을 짜갖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큰 위기가 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언 조금 전에 들어보셨는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요, 이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 B-1B 폭격기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B-1B 폭격기 오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은요. 보도 내용을 양쪽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뼈아픈 지적이죠. 맞다면은. 근데 저런 것들이 어떤 문서화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사작전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런 것을 일본은 거의 알 거고 미국은 알 겁니다. 저도 기자를 하면서 가끔 이렇게 아니다, 정부에서 아니다 하는 기사를 쓰는데 저도 분명히 근거를 갖고 쓰거든요.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좌파적인 신문인데 저런 기사를 썼다? 저게 산케이도 아니고 그럼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한미 간에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노정을 하는 건데 저게 큰 문제죠.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지금 어제 한국과 미국의 공조는 물샐 틈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6차 핵실험 전날에도 그리고 당일에도요. 한미 정상 간의 발언에 온도차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3일 동안의 한미 정상의 발언 온도차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9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화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인식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NSC 관계자는 지금은 이 북한과 대화할 타이밍이 아니고 북한의 도발을 반대하는 굳건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화적인 해결을 좀 방점을 찍은 데 반해서 이 미국 측에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조금 이렇게 우리로서는 좀 이게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FTA 협정 폐기 지시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미 정상 간의 FTA 협정과 관련된 얘기가 나누어진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추측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 정황이 나왔고요. 네, 세 번째 날, 9월 3일 날. 네. 바로 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국은 내가 이전에도 말한 것처럼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제는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런 조언을 한 것 같은 이렇게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이 맞는 것인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네. 지금까지 드러난 대목으로만 보더라도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약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인식차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워낙 SNS에 이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그리고 또 이용을 해서 협상에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이정훈 의원께서 돌리시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미국의 의도가 뭔지 지금 한반도를 끌고 가는 운전자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니면 트럼프 아닌가요? 그렇겠죠. 우리 대통령이 운전자인가요? 지금은 약간 지금 좀 밀려나 있죠. 끌려가는 차에 뭐 간신히 올라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기자로서.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IA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든다고 몇 달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다루기 위해서 문제라 만든 거라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미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FTA 폐지 내지는 막 강하게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보십시오.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슈퍼 3번 일쪽으로 흔들고 네. 한국이 어떤 대북 정책에서 안 맞으니까 FTA로 흔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쭉 보게 되면 미국의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과 똑같은 거고 트럼프도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의견이 자꾸 이제 문 대통령이 이를 따라가는 상황인 거죠. 이걸 쿨하게 보면서 우리 정부에 있는 대북하는 사람들 이분들 정책이 틀렸다. 따라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오락가락 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보고 영대한 사람이니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북한이 화성 12형을 쏘기 직전까지 뭘 했습니까? 북한이 드디어 미국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도 하고 해놓고 네. 갑자기 또 전부 다 자기도 항상 대화 소리를 해놓고 갑자기 또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좀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국익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옳고 또는 일본 보도가 옳고 우리 정부의 해명이 틀렸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우리 맞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과거 지금 집권을 했던 그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육참골단이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네. 살을 내주고 뼈를 추리겠다. 그만큼의 이렇게 결기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의 어떤 그 핵 위협이라든지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목전에 와 있을 때 네. 우리나라의 그 안전과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육참골단하겠다라는 이 강한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